여러분 안녕하세요. 심리학 수업 7번째 강의를 맡은 김홍선 선생님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등교도 못하고 인강 듣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시면 학교에 등교해서 친구들을 보면서 즐겁게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전 시간에 다른 심리학 선생님 두 분이 정서와 성격에 대해 강의를 하셨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심리학은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그 많은 내용들을 모두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은 어떤 부분적인 심리학 지식을 여러분에게 수업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실제로 겪고 있는 심리적 어려움과 마음의 상처를 예방하고 스스로 치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내용을 위주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심리학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생소하기도 하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도 있지만 우리가 다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시간부터 선생님과 같이 수업할 내용들도 많이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제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수업 내용은 마음이론입니다. 혹시 이 마음이론에 대해 들어보거나 수업을 받아본 학생들은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내용이나 용어들도 그렇게 어려운 것들이 아니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론은 우리나라 사람인 김범명 교수님이 만드신 이론입니다. 현장에서 심리치료를 하면서 오랜 연구를 통해 인간 마음의 비밀을 이론으로 정립한 대단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심리치료에 적용하여 치료함으로써 이론적 타당성을 증명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나온 지 오래되지 않았고 기존의 심리치료 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패러다임이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이미 많은 현장에 보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문적, 세계적 공인은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마음이론은 전문적인 심리치료사들 뿐만 아니라 학생들과 일반인들도 공부를 통해서 심리적 어려움을 예방할 수 있고 전문가의 도움으로 대부분의 심리장애를 치료할 수 있는 이론입니다. 오늘부터 이와 관련된 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학생들의 심리적 상식이나 아니면 다른 상식들을 완전히 바꾸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진지하게 수업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완전히 이해할 수 없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수업을 계속 듣게 되면 결국 대부분 이해하게 될 것이고 자기 자신과 친구, 부모, 선생님의 마음도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은 첫 시간으로 마음이론의 개념과 이론이 성립될 수 있는 가설, 그리고 마음의 구조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은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마음,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 때의 마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마음은 인간이 태어날 때 형성되어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고 작용합니다. 마음은 심리의 기준이고 표준이며 심리가 작용하는 원리와 규칙으로서 의식과 무의식이 작용하도록 합니다. 마음이 있고 또 심리가 있고 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네요. 그러면 마음과 심리가 다르다는 내용이겠죠.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음은 마음 유전자에 의해서 의식과 무의식을 통제합니다. 여러분 의식과 무의식은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마음 유전자는 행복 유전자, 감정 유전자, 방어 유전자, 충동 유전자로 구성되며 마음을 생성하도록 합니다. 우리 몸이 구성되는
뇌는 유전자가 필요하죠. 우리 신체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유전자를 통해서 세포가 구성되고 인간이 생성됐습니다. 그러나 마음에도 이러한 유전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행복 유전자는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외부에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또 기억에 있는 정보하고 비교를 하게 됩니다. 정보를 받으면. 그래서 이 정보들이 과연 행복에 필요한 것인지, 나의 행복에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는지 판정을 합니다. 그리고 감정 유전자는 행복 유전자에 의하여 행복으로 판정되면 긍정 감정으로 판정하기도 하고, 또 이외에 행복으로 판정이 안 되겠다 싶으면 부정 감정으로 판정도 합니다. 방어 유전자는 감정 유전자에 의하여 판정된 감정에 대하여 방어 기제를 작용합니다. 방어 기제란 말은 좀 생소하시죠? 이 감정이 긍정 감정인지 부정 감정인지에 따라서 그거를 내가 수용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거기에 따른 어떤 방어적인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충동 유전자는 마음 에너지를 생성하여 마음의 무의식으로 전달합니다. 여러분 충동은 많이 느껴보시죠? 그 충동 유전자가 있어서 어떤 마음에 충동적인 에너지가 생성되면 그 마음을 무의식으로 전달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내용들이 다소 생소하고 조금 낯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보고서 다 이해할 수는 없고요. 계속적으로 비슷한 내용들이 또 반복해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설명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해하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이 같은 사람이 있나요? 생각이 같은 인간은 없습니다. 이게 마음이론의 기본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마음이 다르고 심리가 다르게 작용합니다. 이 내용도 처음 듣는 내용이죠. 기억이 단 한 사람도 같지 않다. 마음은 남자는 남자끼리 모두 같고 여자는 여자끼리 모두 같게 작용하며, 그러나 의식과 무의식인 습관에 의하여 작용하는 심리는 단 한 사람도 같은 경우가 없다. 자, 이 내용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남자하고 여자하고 마음이 다르다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여자들도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아니면 여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남자들도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보통 다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죠. 하지만 기억은 분명히 단 한 사람도 같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기억 내용과 또 이런 남자 여자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들 때문에 절대 생각이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남자의 마음과 여자의 마음을 알면 인간의 심리가 작용하는 원리를 알게 되는데, 마음이 작용하는 것은 심리의 기준이고 표준이며 원리이고 규칙이기 때문에 마음작용으로 심리작용을 분석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마음 이론이라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 많은 이론들이 있죠. 과학 분야에도 그렇고 어떤 사회과학 분야, 그래서 이런 많은 이론들이 성립하려면 보통 가설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가설이 검증이 되면 그게 이론으로 확정이 됩니다. 마음이론도 마찬가지로 마음이론이 형성되기 위해서 7가지 가설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설은 심리장애 치료를 통해서 치료에 적용하면서 검증이 됐습니다. 물론 이것은 심리장애 치료는 의학과 과학과는 분야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의학과 과학의 검증과 증거는 없습니다. 다만 심리장애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 가설들이 검증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마음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마음과 심리는 다르다. 아까 잠깐 얘기했죠. 마음이 있고 또 심리를 적용하고 심리에 적용하고
이유에 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남자와 여자는 마음이 다르게 작용한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남자와 여자의 감정기억 차이가 있다. 감정기억하는 것도 서로 다르네요. 남자와 여자의 행복 추구의 차이가 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남자와 여자는 자아실현의 차이가 있다. 자아실현 무슨 단어인지는 아시죠? 그리고 스트레스와 상처는 다르다. 자,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아까 마음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의식은 여러분 지금 이 화면을 보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또 마음으로 생각이 됩니다. 외부에서 오는 자극을 받고 마음에서 이 강의 내용이라든지 화면이라든지 선생님의 목소리라든지 이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또 옆에서 무엇을 먹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도 할 수 있고요. 지금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표현하는 그 과정에서 내가 느끼고 자각하는 부분을 마음이라고 의식이라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느끼는 마음, 자각되는 마음을 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의식은 어떻게 되겠죠? 반대가 되겠죠. 분명히 마음은 마음인데 우리가 느껴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자각이 안 되고요. 그러면서도 분명히 내 마음의 의식이라든지 마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무의식은 습관과 마음의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습관은 누구나 다 있죠. 밥 먹을 때뿐만 아니라 공부할 때, 친구들과 놀 때, 학교 수업할 때 등 다양한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또 어떤 생각을 할 때, 표현을 할 때. 그러나 이 습관도 이 마음 에너지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마음 에너지에 의해 습관이 작용하고 습관은 어떤 일정한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여기 오타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정한 패턴으로 습관이 나타나는 건 여러분도 잘 아시죠? 습관 작용 시에 그 기억 정보 또는 외부 정보와 여러분의 감정을 연결하여서 의식이 자각됩니다. 내가 습관으로 무의식에 의해서 습관이 작동은 되지만 그 습관에 의한 행동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은 또 의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마음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심리를 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의식적으로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못 느끼는 무의식조차도 우리 마음이 움직이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아까 두 번째로 마음과 심리는 다르다. 기존의 심리학에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마음과 심리를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기존의 심리학도 마음과 심리를 같은 개념으로 봤습니다. 심리가 작용하는 것을 마음과 동일하게 분석하기 때문에 심리 연구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마음 연구는 또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과 심리가 같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심리 연구만 하게 되고 마음 연구는 많이 안 했습니다. 이제까지 심리학 역사가 한 120-30년 정도 되는데요. 초창기에 프로이트와 융에 의한 잠재의식 연구 그리고 마음의 연구가 잠깐 있다가 그 뒤로는 모든 연구가 심리 연구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음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심리를 처리하고 통제한다고 아까도 얘기했죠. 그런데 그러면 마음과 심리가 뭐가 되냐? 마음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구성되는데 심리는 무엇이냐? 여러분 이걸 한자로 한다면 마음심의 이치 이자입니다. 심리는 우리가 외부로부터 오감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는 그 내 과정을 인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인식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를 머릿속에다 담아놓게 되는 기억이라고 하고요. 또 기억된 내용과 인식과 기억된 내용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외부로 나의 생각을 표현하게 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심리는 인식 심리, 기억 심리, 표현 심리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이 세 가지 심리를 통해서 이 심리를 작용하면서 마음에 있는 어떤 생각이라든지 어떤 마음이 생존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어떤 다양한 현상들을 받아들이고 기억하고 표현하는, 그래서 이 심리를 작용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통해서. 인식 심리는 외부 정보를 마음으로 인식할 때 작용하는 심리고, 기억 심리는 외부 정보를 기억하거나 기억된 정보를 마음으로 자각할 때 사용하는 심리고, 표현 심리는 마음을 외부로 표현하거나 내부로 표현할 때 작용하는 심리입니다. 마음을 외부로 표현하는 건 이해가 되시지만 내부로 표현할 때는 어떤 때죠? 어떤 충동이나 외부 자극 또는 어떤 상황 때문에 사고를 하게 되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감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것을 내부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심리 관련된 장애를 우리는 심리장애라고 합니다. 이거는 정신장애라는 또 개념이 있지만 정신장애와는 약간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신장애는 마음과 몸의 장애입니다. 그래서 몸이 같이 포함이 되는 거고, 심리장애는 마음의 장애만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심리장애는 인식, 아까 말했죠? 세 가지가 있었죠. 심리에 인식을 통하기가 어려운 인식장애, 기억 문제 때문에 생기는 기억장애, 그 다음에 표현 문제로 생기는 표현장애,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나중에 수업 때 이런 장애에 대해서 상세하게 여러분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남자와 여자는 마음이 다르다. 남자의 무의식과 여자의 무의식이 다르게 작용한다. 여러분 그럴 것 같습니까?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상대방도 같을 거라는 생각일 뿐이라서 그렇지, 실제로 여자와 남자는 의식과 무의식에서 다르게 작용합니다. 남자의 무의식은 기분의 마음 에너지에 스트레스를 제거하는 습관을 작용하고요. 여자의 무의식은 감정의 마음 에너지에 의해 상처를 치료하는 습관을 작용합니다. 여기 보세요. 기분과 감정 뭔가 다르죠? 그 다음에 스트레스 제거하고 상처 치료, 이 두 가지가 여자하고 남자가 다르죠. 당장 보면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좀만 기다려 보시고, 이에 의하여 남자와 여자는 인식 심리, 기억 심리, 표현 심리가 다르게 작용한다. 아까 얘기했죠? 사람은 인식과 기억, 표현에 세 가지 심리가 있다. 그걸 통해서 마음이 움직인다 그랬는데, 이 세 가지 표현에 이 세 가지 심리가 여자와 남자가 다르게 작용한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기분과 감정의 차이를 잠깐 설명드릴게요. 기분은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와 기억의 정보와 비교되면서 발생하며 자극 기간 동안 느껴지고 자극이 없어지면 사라집니다. 그렇죠? 지금 옆에서 누구하고 싸우거나 아니면 맛있는 걸 먹거나 이런 때는 이 기분이 느껴지지만 다 끝나고 이 장소를 떠나거나 한참 시간이 지나면 그 기분은 사라집니다. 자, 그런데 감정은 어떨까요? 감정은 발생한 기분이 일정 자극이 없어도 지속되며 기억을 통해 떠올릴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느꼈던 기분이 내가 이 장소를 이탈하거나 내일로 다시 시간이 지나도 그 기분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정과 기분은 다릅니다. 근데 아까 분명히 남자는 기분에 의해서 기분의 마음 에너지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제거하고, 여자의 무의식은 감정의 마음 에너지에서 상처를 치료한다. 자,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되고 조금 답답하시죠? 근데 계속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나중에는 여러분과 수업을 하다 보면 이 내용들이 다 이해가 될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과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을 먼저 보실게요. 남자와 여자는 감정 기억이 다르다.
남자와 여자가 마음작용이 다르기 때문에 심리도 다르게 작용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또 기억 심리에 의해 남자와 여자가 감정 기억이 다르다. 아까 뭐라고 했죠? 남자는 기분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제거한다고 했죠. 근데 자 보세요. 남자는 부정 기분은 제거하고 긍정 기분은 의식으로 소모하기 때문에 감정을 기억하지 않는다. 자 보세요. 부정 기분은 지금 없애버린다는 거죠. 나타나자마자. 그리고 긍정 기분은 그냥 의식으로 좋아서 소모해버리니까 시간이 지나도 부정 기분이나 긍정 기분이 남아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자, 여자는 긍정 감정은 의식으로 소모하고 부정 감정은 치료하기 위하여 기억한다. 여자가 감정을 기억을 하는데 좋은 감정은 그냥 지금 좋게 의식으로 해서 다 소모해버리는데 그건 또 기억을 안 합니다. 근데 부정 감정은 남자들은 부정 기분을 제거하는데 여자들은 이것을 치료하기 위하여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감정을 갖고 기억을 하는데 하필이면 이 부정 감정을 기억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추후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이 부정 감정을 받아놨다가 그것을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또 본능적으로 의식, 무의식이 이 부정 감정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여자들은 본능적으로 그러한 과정을 겪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현재 행복을 추구하게 됩니다.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남자와 여자는 행복이 다르다. 아까 잠깐 얘기했죠. 남자는 기분이 작용하기 때문에 현재의 감정을 느낄 수 없으므로 미래의 행복 감정을 추구한다. 자, 좋은 감정은 소모하고 나쁜 기분은 제거해버립니다. 그래서 감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기분 좋으면 내일도 기분 좋을 것이다. 막연한 생각으로 미래에도 기분이 좋을 거라는 행복을 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자는 감정이 작용하기 때문에 현재의 감정을 느낄 수가 있죠. 어제 내가 기분 나빴던 걸 오늘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분 나빴던 감정을 지금 오늘 만약에 내가 치료를 하게 된다면 행복이 생기겠죠. 행복 감정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이 부정 감정을 치료하면서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현재 행복을 추구하게 돼 있죠. 자, 남자는 막연하게 미래에도 좋은 기분이 나올 것이라는 미래가 행복을 추구하고 여자는 이 부정 감정을 치료하면서 현재 행복을 추구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남자는 긍정 기분을 지속적으로 생성하여 미래에도 긍정 기분이 지속되어 행복 감정이 될 수 있도록 작용하기 때문에 미래의 행복을 추구하고 여자는 부정 감정을 무감정으로 전환하면서 행복의 감정을 만들기 때문에 현재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자와 남자가 행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남자와 여자는 자아 실현이 다르다. 남자는 열정을 갖고 미래 행복을 추구하면서 인간관계에서 특정 대상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자, 보세요. 인간관계에서는 특정 대상의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사랑의 감정으로 현재 행복을 추구하면서 인간관계에서는 의미를 추구합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이게 분명히 남자하고 여자가 인간관계에서 무언가 추구를 하죠. 우리는 인간입니다. 인간이 아닌 경우에는 또 다릅니다. 자, 인간과 사람의 차이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남자는 특정 대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여자는 의미를 추구한다. 남자는 인간이 아닌 대상의 가치를 추구할 때, 자, 인간관계에서 특정 대상의 가치를 추구하는데 인간이 아닌 대상의 가치를 추구할 때 경제적 가치, 관계적 가치, 사회적 가치 등을 추구하면서 인생의 행복을 목표로 살고 있습니다. 자, 인생의 행복의 목표가 이런 경제적이나 관계적이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아닌 대상이죠, 이게. 뭔가 이상하죠. 자, 경제적 가치는 알겠죠? 돈을 벌고 싶죠? 관계적 가치,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위를 높이고 명예를 올리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죠. 그 다음에 사회적 가치, 내가 사회에서 어떤 사람들한테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해서 사람들한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가치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의 가치를 남자들이 주로 추구하고요. 여자는 인간인 대상과 함께 행복을 느끼면서
삶의 의미를 갖습니다. 남자는 인간이 아닌 대상이었는데 여자는 인간인 대상이죠. 인간인 대상과 함께 행복을 느끼면서 삶의 의미를 갖습니다. 야, 너무 차이가 나죠? 남자하고 여자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남자의 자아실현은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고 여자의 자아실현은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다. 자, 이것은 마음이론의 가설입니다. 가설. 그리고 검증도 됐습니다. 자, 나중에 더 깊은 내용은 여러분과 교실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트레스와 상처가 다르다. 여러분, 스트레스란 단어도 알고 상처란 단어는 아시죠? 상처라는 것은 마음의 상처를 이야기합니다. 신체의 상처가 아니죠. 스트레스도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스트레스는 현재 감각기관의 자극으로 생성된 부정기분을 말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오감, 아까 이야기한 오감, 눈, 귀, 코, 입, 그 다음에 피부를 통해서 들어오는 오감을 통해서 어떤 자극이 들어올 때 그게 좋은 자극이면 기분이 좋지만 나쁜 자극이면은 내가 싫어하는 자극, 내가 행복해질 수 없는 나쁜 자극이 올 때는 부정 기분을 느낍니다. 이런 때 우리는 스트레스를 느낍니다. 그 다음에 상처는 스트레스를 심리에서 처리할 때 생성되고 부정 감정으로 기억된다. 아까 여자들은 감정을 기억한다고 그랬죠. 특히 부정 감정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스트레스가 올 때 그 스트레스는 분명히 부정 감정인데 이걸 기억을 하면서 부정 감정으로 기억하면서 상처를 만듭니다. 남자는 이 스트레스를 바로바로 제거하기 때문에 상처가 없지만 여자들은 부정 감정을 기억함으로써 마음의 상처를 갖게 됩니다. 또 남자는 기분의 마음 에너지가 작용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자는 감정의 마음 에너지가 작용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로 인한 상처를 치료하려고 합니다. 자, 남자는 기억하기 이전에 스트레스를 제거하려고 무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부정 기분을 기억으로 보내질 않고요. 근데 여자는 마음 에너지가 작용해서 감정의 마음 에너지가 작용해서 스트레스로 들어온 부정 감정을 기억해서 상처를 갖게 되고 그거를 무의식적으로 또 치료하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치료하면서 행복도 느끼고요. 자, 스트레스는 남자의 마음과 심리에서 작용하는 부정 기분이고요. 상처는 여자의 마음과 심리에서 작용하는 부정 감정입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과 이 마음이론의 가설에 대해서 7가지를 알아봤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내용들을 접하면서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내용들을 처음 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심리학의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서 확인된 내용이고 이건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 이런 부분은 차별이 아닙니다. 그거는 현상이고 우리가 이 현상을 정확하게 알므로써 서로에 대한 이해를 더 충분히 할 수 있고 갈등을 줄이고 심리적 어려움을 스스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들은 내용들이 다소 어렵긴 하지만 앞으로 계속 선생님과 수업하는 과정에서 좀 더 깊이 있게 설명을 계속해 나갈 겁니다. 그러면서 다 이해하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도 마음의 상처가 치료도 되기도 하고 또 타인을 이해하게 되기도 하고 나와 다퉜던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 그 사람들의 마음도 이해하고 또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